여보, 나 결정한 게 있어요. 앞으로 1년간 밖에 나가서 혼자 살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쳤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이혼해요. 결혼 35년 차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내는 정성스럽게 곰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설마 아내가 곰탕을 끓이면 며칠간 집을 비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에 돌아올게요.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년 후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년퇴직 후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5년 차,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살겠다는 돌발적인 요구를 하는 아내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남편의 특별한 1년간의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2세인 김정우는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부장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로운 시간이었지만 정작 집에만 있게 되자 할 일이 없어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 미영의 일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청소를 왜 이 시간에 해? 아침 일찍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시간에 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써. 요즘 수도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라며 정우가 또 지적했습니다. 정우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59세인 미영이 20년 넘게 다녀온 요가 교실에 가는 것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요가가 그렇게 중요해? 집에서 유튜브 보고 따라해도 되잖아.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운동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라고 미영이 설명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뭘 그렇게 이야기할 게 있어? 혹시 나 흉보는 거 아니야? 라며 정우가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화장을 하고 나가려 하면 더욱 의심스러워 했어요. 마트 가는데 화장까지 해?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요즘 나이 든 여자들이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다던데. 라며 정우가 더욱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미영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전업주부로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자신을 이렇게 의심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미영이 절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에게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한 게 있어요.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정우가 물었어요. 앞으로 1년간 밖에 나가서 혼자 살 거예요. 라고 미영이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선언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쳤어? 이유라도 말해봐. 라고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의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숨 쉴 틈도 없이 간섭하고 의심하고. 라고 미영이 말했어요. 내가 언제 의심했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정우가 반박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15년 전에 외도했을 때도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서 참고 살았어요. 라고 미영이 말했어요. 그건 옛날 일이고.
라고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라고요? 저한테는 아직도 생생한 상처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라고 미영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전 회사 후배와의 불륜 관계, 당시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상대방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끝난 일이었어요. 미영이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정년 퇴직해서 쉬는 것처럼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이혼해요. 라고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그렇게까지 하려고? 라고 정우가 물었어요. 네, 진심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당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미영이 답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자 정우는 결국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생각하면 더욱 두려웠거든요. 알겠어. 1년이면 1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라고 미영이 물었어요.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 라고 정우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당신과 다르니까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그리고 미영은 떠나기 전날 밤 정성스럽게 곰탕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끓여서 드세요. 영양도 좋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 있을 거야? 라고 정우가 물었어요. 1년 후에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 1년이 당신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라고 미영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1년간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미영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작성해뒀던 버킷리스트를 꺼내봤습니다. 돈 벌어보기, 등산해보기,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 등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라고 미영이 다짐했습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은 정우는 처음 며칠간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끓여놓은 곰탕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정우가 혼잣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행적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원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멀찍이 따라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미영 씨에게서 다른 남자와의 만남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마트에 가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미 이렇게 된 거 내 생활이나 신경 쓰자. 라고 정우가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일주일은 이렇게 각자 다른 감정으로 지나갔습니다. 미영의 설렘과 정우의 막막함이 대조적이었어요. 미영은 지인의 소개로 대형마트에서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계산기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고 바코드 찍는 것도 서툴러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불만 섞인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한 손님이 아줌마, 좀 빨리 해봐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이라서. 라고 미영이 사과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계산기 연습을 하고 바코드 찍는 요령을 익혔어요. 성실한 태도 덕분에 점차 동료들과 손님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집안일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이 이렇게 많은 일인 줄 몰랐어요. 이걸 미영이가 35년 동안 혼자 다 했다고? 라고 정우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려 했지만 며칠 지나니 속이 쓰리고 영양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간단한 요리라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유튜브를 보며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해서 라면에 계란 넣기, 김치찌개 끓이기 등을 익혀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정우는 여전히 아내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장인 대형마트까지 찾아가서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저 남자 직원이 왜 자꾸 미영이한테 말을 거는 거야? 라고 정우가 의심했습니다. 미영이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한편 미영은 마트 동료의 소개로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즐거운 산악회라는 이름의 중년 모임이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산으로 산행을 다니는 동호회였어요. 산악회 회장이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우리 산악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라고 환영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등산은 처음이라 서툴 거예요. 라고 미영이 인사했어요. 미영은 매주 한 번씩 산행을 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 흘리는 것이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산행 후 이어지는 뒤풀이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의 이혼남인 조 팀장이라는 분이 자꾸 미영 씨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박미영 씨는 참 젊어 보이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것 같은데 라고 조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서만 있다가 처음 나와보는 거라.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그럼 더 대단하네요. 이렇게 금방 산행에 적응하시다니. 라고 조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미영은 조 팀장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회원들 앞에서 무시할 수도 없어서 적당히 대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정우가 알게 된다면 큰일이 날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영이 산악회에 다닌 지 2달째 되는 어느 토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힘든 산행을 마친 후 뒤풀이에서 동료들이 연신술을 권했어요. 회원들이 박미영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잔만. 평소에 너무 안 드시잖아요. 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정말 술을 못 마셔서. 라고 미영이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케어해 드릴게요. 라고 조 팀장이 말했습니다. 평소 소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는 미영 씨였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계속 마시게 되었어요. 어느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2차로 노래방에 갔을 때 술에 취한 미영은 그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너무 간섭이 심해서 숨 쉴 틈이 없어요.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혼자 지내시느라 외롭기도 하실 텐데. 라고 조 팀장이 위로했어요. 외롭긴 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미영이 답했습니다. 조 팀장은 미영의 손을 살짝 잡았고 술에 취한 미영은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뒤풀이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조 팀장이 제안했어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 상태로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라고 조 팀장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오늘 위로가 많이 됐어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택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된 두 사람. 미영은 술 때문인지 거부하지 않았어요. 미영 씨 집 앞에서 내려드릴게요. 라고 조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조 팀장님 집 근처에서 내릴게요. 거기서 택시 다시 잡을 수 있어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조 팀장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차 한 잔만 더 하고 가세요. 술 좀 깨고 이 상태로 보내기가 걱정되네요. 라고 조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미영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럼 잠깐 동안만요. 라고 미영이 답했습니다. 조 팀장의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남편분이 부럽네요. 라고 조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팀장이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영은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 팀장이 미영 씨를 안으려 하자 거부하지 못했고 결국 키스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미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안 돼요. 저 이제 가야겠어요. 라고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무도 모를 텐데. 미영 씨도 외롭잖아요? 라고 조 팀장이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미영이 사과했습니다. 미영은 급하게 그 집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밀려온 극심한 후회. 미영은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결혼한 몸으로 남편 외도 그렇게 원망했으면서 나도 똑같은 짓을 할 뻔했네. 라고 미영이 자책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계속된 감시에 지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내를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정우가 자문했습니다. 미영이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정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내 없는 생활에 지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정우의 형이 정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남자가 아내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오라고 해야겠어요. 라고 정우가 답했어요. 정우는 미영의 직장인 대형마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미영 씨에게 다가갔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 집에 돌아와.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 여기까지 와요? 사람들이 다 봐요. 라고 미영이 당황했어요. 6개월이면 충분하잖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와. 애들도 걱정하고 있어.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조 팀장과의 일이 있었던 후로 남편에 대한 원망은 줄어들었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동의했고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정우가 따졌어요. 당신도 약속을 지켜요. 아직 6개월 더 남았어요. 라고 미영이 답했습니다. 정우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라고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은 항상 남들 눈치만 보네요. 라고 미영이 반박했어요. 남들 눈치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트 동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따로 사는 우리 부부야. 라고 정우가 소리쳤어요. 결국 미영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왜 내 직장까지 와서 이래요?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아요? 라고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약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어디 있어. 라고 정우가 반박했어요. 그럼 이혼해요. 정말로 이혼하자고요. 라고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정우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좋아. 이혼하자. 나도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라고 정우가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큰 소리로 다툰 채 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미영은 더욱 창피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내가 왜 저렇게까지 빌어야 하나 하는 자존심이 상했고 미영은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며 실망했어요. 자녀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개입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둘째 딸이 아빠, 왜 엄마 직장까지 가서 소동을 피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엄마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라고 말했어요. 가족들의 의견도 갈렸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졌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큰 다툼이 있은 후 미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 팀장과의 일이 있었던 이후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일로 다시 서로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미영이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조팍장과의 일을 계기로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순간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순간의 실수. 나도 똑같이 할 뻔했잖아. 라고 미영이 반성했어요. 한편 정우는 아내를 미행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미영이를 범죄자 취급했잖아. 라고 정우가 자책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서는 감정적이 되어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어요. 미영아, 내가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한 내가 잘못이야.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정우가 편지에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정우는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돌아보게 되었어요. 너무 꼼꼼해서 아내를 숨막히게 했던 것, 의심만 하고 믿어주지 않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마트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승진했어요.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마트 매니저가 박미영 씨, 정말 일 잘하세요. 손님들 평가도 좋고 앞으로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재미있어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미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 씨도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독서 모임 회원이 정우 씨,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의견이 참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라고 정우가 답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우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미영은 마트에서 파트타이머로 승진한 후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손님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늘어났어요. 한 동료가 미영 언니, 정말 일 잘해요. 우리 매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인정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미영은 35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아오면서 사회적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산악회 활동도 계속했지만 조 팀장과의 일 이후로는 뒤풀이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 자신을 더욱 조심하게 되었거든요. 한편 정우는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생선구이, 나물 무치기까지 웬만한 집밥은 다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은근히 재미있네. 미영이가 35년 동안 이걸 다 혼자 했다니. 라고 정우가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 친구가 정우 씨는 참 고지식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유머도 있고 재미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정우가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상대방이 없어도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우의 편지 쓰기도 습관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었어. 너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어. 내가 요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 라고 정우가 편지에 썼습니다. 8개월째 접어들면서 미영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트에서는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이 선배님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천천히 배워가면 돼.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미영은 나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35년간 집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산악회에서도 이제는 신입 회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조 팀장과는 어색하지만 예의상 인사 정도는 나누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우도 아내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고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라고 정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혼자만 느끼니까 뭔가 허전하네. 라고 정우가 느꼈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독립적인 삶에 자신감은 생겼지만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TV 보고 있으니까 뭔가 쓸쓸해. 라고 미영이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정착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존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선택적인 그리움이었습니다. 9개월째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을 혼자 보내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찾아와 달라고 했지만 정우와 마주치기 어색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둘째 딸이 엄마, 우리 집에라도 와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거든.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하지만 정작 명절 당일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 가족의 소중함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명절에는 역시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건가? 라고 미영이 생각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미영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정우는 아프게 되었어요.
감기가 독감으로 번져서 며칠간 고생했는데 이때 아내의 돌봄이 그리워졌습니다. 미영이가 있었다면 죽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혼자 아프니까 이렇게 힘드네 라고 정우가 생각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정우는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돌봐줬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감정이 원망에서 그리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떠올랐어요. 정우의 편지도 점점 진솔해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너 생각이 많이 났어. 내가 해주던 따뜻한 차, 등을 토닥여주던 손길.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깨닫고 있어. 라고 정우가 편지에 썼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3개월만 더 있으면 약속한 1년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산악회에서 완전히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산악회 회원이 미영 씨 없으면 우리 산악회가 안 돌아가겠어요. 정말 리더십이 좋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찬이에요. 다들 잘해주셔서 제가 편한 거죠.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미영은 산행 코스를 짜고 신입 회원들을 교육하고 회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요리,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이제는 미영이 돌아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미영이가 돌아와도 집안일은 내가 절반 정도 해야겠어. 혼자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야. 라고 정우가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12통의 편지를 완성했어요. 매달 쓴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편지는 원망투성이었는데 점점 반성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네. 라고 정우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후 만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제 각자 너무 달라졌는데. 라고 미영이 걱정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데 어색하지 않을까? 뭘 어떻게 말해야 하지? 라고 정우가 고민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달라진 만큼 상대방도 많이 변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다시 잘 맞춰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년 약속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며 남편에게 할 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 남편한테 뭘 말해야 할까? 라고 미영이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조 팀장과의 일을 고백할지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괜히 상처만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라고 미영이 고민했어요. 결국 미영은 그 일만큼은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정도로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아내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미영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미영이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이랑 멸치볶음을 만들어놨는데 내 솜씨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우는 12통의 편지를 예쁜 상자에 담아 준비해뒀어요. 아내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정우가 걱정했어요. 정우 씨도 초기에 아내를 미행했던 사실을 고백할지 고민했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믿지 못해서 미행까지 했다고 하면 미영이가 상처받을까? 라고 정우가 걱정했습니다. 결국 정우 씨도 그 사실은 숨기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이 너무 의심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믿어주겠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날 서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과연 이 1년이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드디어 약속한 1년이 지나고 미영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정우는 아침부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시에 올까? 뭐라고 첫마디를 해야 하지? 라고 정우가 걱정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미영이 짐을 들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1년이 지났구나. 라고 미영이 감회에 젖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미영 씨를 본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겨 보였습니다. 왔구나. 고생 많았어. 라고 정우가 인사했습니다. 네. 집이 참 깨끗하네요. 혼자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첫 대화부터 어색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본 미영은 놀랐어요.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정우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거든요. 이 반찬들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미영이 물었습니다. 응. 1년 동안 요리 좀 배웠어. 라고 정우가 답했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 어색했어요. 서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어요. 1년 동안 어땠어? 집이 안 그리웠어? 라고 정우가 물었습니다. 별로 안 그리웠어요.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서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먼저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같은 침실에서 잤지만 서로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1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며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빨래는 제가 할게요.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익숙해졌거든. 라고 정우가 답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정우는 준비해둔 편지 상자를 미영 씨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당신이 없는 동안 매달 써둔 거야. 1년 후에 주려고 했어.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편지요? 라고 미영이 물었어요. 직접 말하면 감정적이 될 것 같아서 편지에 내 마음을 담았어. 라고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12통의 편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성과 그리움의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미영아, 처음엔 화가 났었어.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왜 이럴까 싶었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너무 답답하게 굴었구나. 내가 숨 막혔을 것 같아. 8번째 편지에서는 정우가 아픈 날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감기가 심해서 고생했어. 너 없이 혼자 아프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가 평소에 날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마지막 편지에는 정우의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알겠어. 부부는 서로를 감시하고 간섭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고 지지해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걸. 내가 돌아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게. 편지를 다 읽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작에 좀 이러지 그랬냐.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비난 섞인 말이었지만 미영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 라고 정우가 사과했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진짜 대화를 시작했어요. 각자의 일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35년 만에 혼자 사는 게.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집안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너 혼자 35년 동안 다 해온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 라고 정우가 답했어요. 미영은 산악회에서의 일들, 마트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조 팀장과의 일은 제외하고 말이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우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초기에 미행했던 사실은 빼고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를 의심했던 게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어. 그리고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을게. 라고 정우가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했던 점들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자인 척했던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라고 미영이 반성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너무 답답하게 굴었지. 라고 정우가 말했어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시간이었어요.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보자. 예전처럼 주인과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 같은 동반자로. 라고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관계로. 라고 미영이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 규칙을 정했어요. 집안일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자. 너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취미 활동도 존중해줘요. 간섭하지 말고. 라고 미영이 제안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독서 모임 계속 다닐 거고 너도 산악회 계속 다녀. 라고 정우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라고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쿨하게 이혼하자. 라고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악수를 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6개월 후 정말로 두 사람은 달라진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미영의 일상에 간섭하지 않았고 미영도 정우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정우는 요리를 담당하고 미영은 청소를 담당하는 식으로 집안일을 나눠서 했어요. 서로의 실수에도 웃어넘기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보, 김치찌개가 좀 짠 것 같은데? 라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덜 짜게 만들게요. 라고 정우가 답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 다시 곰탕을 끓이고 있었어요. 정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라고 정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악회 모임이 있어요. 당신도 같이 갈래요? 사람들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던데. 라고 미영이 제안했어요. 그래? 나도 궁금했어. 같이 가자. 라고 정우가 답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하는 부부가 된 거죠. 35년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위기였지만 결국 두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서로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미영은 지금도 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정우는 독서 모임과 요리에 취미를 붙였어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1년 동안 떨어져 살았다며? 어떻게 다시 잘 지내게 됐어? 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성숙해졌달까? 라고 미영이 답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해본 것 같아요. 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1년간의 떨어져 지낸 것이 오히려 35년 결혼 생활을 구한 셈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서든 가족간에서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누군가는 아파할 수도 지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씨와 미영 씨처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